자, 50쪽 그 28번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수요만 하니까 미안했던지 공급도 좀 냈네요. 그래서 공급과 관련해서 그 28번에서 다음 중 아파트에 대한 공급의 변화 요인과 공급량의 변화 요인 옳게 나열된 것 이래 물었죠. 그러면 적어도 뭐는 딱 떠올라야 돼요? 공급량의 변화 요인이다. 그러면 이거는 당해자의 뭐가 변한 거다? 가격이 변한 거다. 맞나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에요? 3번. 찾을 수 있죠? 공급량의 변화 요인은 당해자 가격이고 공급의 변화 요인은 가격 이외 요인이다 하는 걸 떠올려 주세요. 자, 29번. 자, 아래 그림은 목동 지역 아파트 시장의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을 표현한 거예요. 자, S1에서 S2로 이동하는 현상으로 오른 거 보니까 공급이 뭐한 거죠? 증가한 거 보이시죠? 공급의 증가입니다. 그럼 1번 목동 지역 아파트 시장에서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이거는 공급 곡선 자체가 움직이는 건 가격 이외 요인의 변화 때문이죠. 그러니까 목동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 이건 공급 곡선 안에서 점의 이동일 뿐이죠. 선이 움직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 1번은 틀렸고요. 2번은요. 목동 지역 아파트 시장에서 아파트용 부지 가격이 상승하였기 때문이다. 부지 가격이 상승했다는 말은 생산 요소 가격이 올랐다. 다른 말로 하면 생산비가 증가했다 이 소리예요. 그럼 생산비가 증가하면 공급은 증가 감소? 감소. 그러니까 좌측으로 가야 되죠. 2번 틀렸죠. 3번 아파트 건축 자재 생산 기술이 발달해서 자재 가격이 하락하였기 때문이다. 맞나요? 건축 자재 생산 기술이 발달하면 공급의 증가죠. 자, 따라 3번이 맞는 거죠. 자, 4번 목동 지역 아파트 시장에서 아파트의 대체재인 단독주택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자, 이때는 단독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는 어떻게 돼요? 대체재인 단독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아파트 수요는 이제 수요는 읽을 때 이렇게 읽으라 했죠? 단독주택이 비싸졌네. 비싸면 안 사. 그럼 단독주택 안 사고 뭐 사러 왔죠? 아파트 사러 왔으니까 아파트 수요는 증가 이렇게 되겠죠? 그럼 공급은 어떻게 돼요? 이 경우에 그래요. 뭐가 돈 돼요? 단독주택 가격 상승이니까 단독주택이 돈 되는 거죠. 그럼 단독주택 공급량을 뭐 하겠어요? 늘리겠죠. 이해됐나요? 그러면 당해재화인 아파트의 공급은 감소가 되는 거예요. 대체재는 둘 중 하나 선택이니까. 그래서 읽을 때 글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 공급이다 그러면 단독주택 가격이 상승했다 그러면 공급자 입장에서는 단독주택 돈 되는 거. 그래서 단독주택 공급을 늘리겠네.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해자 공급은요. 감소. 대체재는 둘 중 하나 선택이니까. 자, 5번. 목동 지역 아파트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아파트 가격 상승이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자, 가격 상승이 예상이죠. 예상은 가격 이외 요인입니다. 그러면 예상 가격이 오를 것 같아요. 수요는 뭐예요? 오르기 전에 사재 수요는 증가죠. 공급은요? 공급은 아파트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는 건 여러분 아파트 갖고 있는데 내가 갖고 있는 거 내놓는 것도 공급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앞으로 여러분 아파트가 올라갈 것 같아요. 지금 팔아요, 안 팔아요? 안 팔고 가지고 있으려고 그러겠죠? 그래서 시장에 나오는 공급은 감소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급은 뭐다? 감소. 감소니까 좌측으로 갔죠? 자, 그래서 우측으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측으로 가는 건 3번 이렇게. 자, 30번. A 재화의 가격이 800원에서 1000원으로 상승하니까 공급자들이 A 재화의 공급량을 월 평균 10,000개에서 14,000개로 증가했답니다. 자, 그럼 A 재화의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얼마인가? 단 중간점을 이용하여 계산한 탄력성임. 아까 우리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배웠죠? 그럼 뭐도 똑같은 원리겠어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도 똑같은 원리겠죠? 그러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다 그러면 자, 중간점이라 그랬으니까 중간점. 지금 공급은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똑같이 쓰면 되겠죠? P분의 델타 P. 그리고 여기는 위에는 수요였죠. 여기 이제 공급이니까 QS분의 뭐 델타 QS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러면 가격 P에다 얼마 써야 돼요? 중간점이 900인가 아시겠죠? 800원과 1000원의 중간값인 900원을 쓰고 이게 델타 변화된 거는요.
200만큼 변하지 않았나요? 200만큼 변했죠? 예, 200만큼 변했고. 그럼 QS는요? 그 만과 14,000의 중간값은 두 개 더해서 나누기 하면 된다 그랬죠? 12,000. 그럼 위에는 얼마예요? 4,000 이렇게 되겠죠? 할 수 있죠? 그러면 약분하면 어떻게 되죠? 이거 9분의 2고 12분의 4니까 12분의 4는 30이니까 3분의 맞나요? 예. 그럼 그 얼마예요? 6분의 9. 6분의 9는 1.5네. 자, 따라서 답은 3번 1.5다. 그래서 탄력성을 측정하시오. 수요뿐만이 아니라 공급도 한번 내서 측정해보라. 이렇게 나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1번. 주거 서비스 공급의 임대료 탄력성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것. 자, 1번. 용도 전환이 용이하면 공급은 어떻다 그랬어요? 좀 더 탄력적이 된다. 비탄력이 된다. 틀렸죠? 자, 2번.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수록 공급의 임대료 탄력성은 더 비탄력적이다. 자,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다는 말은 물건을 만들 때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측정 기간의 장기 단기하고는 구분해야 됩니다. 측정 기간이 장기란 뜻이 아니에요. 물건을 만들 때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양을 늘리기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비탄력. 자, 3번. 단기 공급의 임대료 탄력성은 장기 공급의 임대료 탄력성보다 어떻다? 비탄력이다. 맞죠? 단기는 더 비탄력이 됩니다. 자, 4번. 건축 인허가가 어려울수록 임대료 탄력성은 공급의 임대료 탄력성은 더 비탄력이다. 비탄력의 의미 아시죠? 양을 변화시키기 쉽다 어렵다? 어렵다. 예, 더 비탄력이 되는 겁니다. 자, 5번. 생산량을 늘릴 때 생산 요소 가격이 상승할수록 공급의 임대료 탄력성은 더 비탄력이다. 자, 생산 요소 가격이 상승하면 생산비가 더 증가하잖아요. 그럼 공급할 때 양을 늘리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 그래서 어때요? 비탄력적이 되는 거죠. 자, 틀린 것은 1번 되겠습니다. 자, 32번. 공부를 열심히 한 분들은 더덜 문제 생각납니까? 더냐 덜이냐 막 이런 거 따지는 거 있었죠. 그때 세워져 있으면 뭐가 더라 그랬어요? 가격 변화폭이 더라 그랬죠. 누워 있으면요. 양의 변화폭이 더가 된다고 한 거 기억나시죠? 예, 그걸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30번 옳은 거 찾는 거죠. 자, 1번 수요가 증가한다. 그러면 수요가 증가한다. 그러면 가격은 올라가요? 내려가요? 그게 안 돼 있으면 이제 몇 번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3, 4번부터 다 풀고 나서 맨 마지막에 32번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32번 문제는 맨 마지막에 풀죠. 그러면 이제 어디가 끝났어요? 탄력성이 끝났죠? 탄력성이 끝났으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된다고요? 균형과 그 균형의 변동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요 끝났으니까 너거 둘이 만났다가 있겠죠? 수요 곡선하고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점이 곧 뭐가 된다? 균형점이 되는 거예요. 균형점에서는 QD하고 뭐가 같다는 거? QS가 같다는 건 알고 있죠? 그래서 이 균형점을 마시오, 구하시오 하는 문제가 첫 번째로 물어보고요. 두 번째로는요. 요 균형점이 뭐 할 수 있다 그랬어요? 변할 수 있다 그랬나요? 어떤 경우에요? 수요 곡선이 이렇게 우측으로 간다든지 또는 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간다든지 그럼 균형점이 변하죠? 그 균형의 뭐에 대해서? 변동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다. 또 공급 곡선이 우측이나 좌측으로 가면 균형점이 변하겠죠? 그 균형의 변동을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균형점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 물어보고요. 또 균형의 뭐에 대해서 물어본다고요? 변동에 대해서 물어본다고요. 변동에 대해서 물어볼 때 어떻게 물어볼 수 있어요? 글로 물어볼 수도 있죠. 수와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죠. 그래프로 물어볼 수도 있겠죠. 요 세 가지로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와 식이 나와서 어때요? 어렵게 느껴져서 그렇지. 그 적어도 글로 써놓으면 알잖아요. 몰라요? 우리 그런 관계 아니잖아요. 눈으로는 안 통해도 우리가
글로 쓰고 이러면 서로 통하는 관계 아니에요 이제? 저 혼자의 착각이었군요. 예. 예. 자, 그랬을 때 글로 쓰면 적어도 수요가 뭐한다? 증가한다. 그럼 수요가 증가하는 건 수요 곡선이 어디로 가는 거? 우측으로 가는 거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올라가고 거래량은 증가하고 이런 건 이제 알잖아요. 그게 글로 써놨을 때 이제 안다는 거죠.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증가한다. 이런 말 하면 안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맞죠? 그래서 화살표 방향이 어때요? 지금 같죠? 공급이 증가하면요. 우리가 위로 다 해놓고 하나만 뒤집어 달라고 한 거 기억납니까? 공가 반 얘만 반대로 뒤집어 달라 그랬죠. 나머지는 화살표 방향 그대로다. 이렇게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은 하락, 거래량도 감소. 공급이 감소하면 다 아래로 해놓고 하나만 뒤집어 주세요. 공가 반 기억납니까? 요렇게만 해주시면 된다. 그 화살표가 뭐 어디로 가느냐 쉽잖아요. 수요는 감소했고 공급은 증가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아래로 위로 해놓고 하나만 뒤집어 주세요. 공가 반 이렇게. 아주 쉽죠? 예,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안다 이렇게. 그럼 이거 알면 이때 두 가지가 한꺼번에 생겼다 그러면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한꺼번에 생겼다 그러면. 같으면 무조건 누가 힘이 세진 상관없이 같은 방향이죠. 한꺼번에 생겼다 그러면 같으면 무조건 어떤 방향이라고요? 같은 방향. 같으면 같은 방향. 이해됐죠? 그래서 같으면 무조건 같은 방향인데 이게 반대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방향이 반대요. 반대로 나오면 뭐라고요? 알 수 없다. 이런 것들은 알 수 없다가 정답인데 다만 힘센 쪽 알려주면 누가 이긴다? 힘센 쪽이 이긴다. 그러니까 화살표가 방향이 반대로 가면 알 수 없다라고 해주시고 힘센 쪽 있으면 힘센 쪽이 이긴다 그러시고 힘이 똑같으면 뭐라고 말하면 되고 불변이라 그러면 되겠죠. 안 움직이고 그대로 가만히 있는데 힘이 똑같으면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다. 힘이 똑같으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어때요? 방향이 반대면 뭐 하면 되는 거고 이렇게 방향이 반대면 알 수 없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고 방향이 같으면 그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되는 거고 너무 쉽죠.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글로 쓰는 건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요 놈을 어때요? 수화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죠. 수화식으로 물어봐서 이 수요함수 식을 줄 수 있나요? 공급함수 식을 줄 수 있죠. 그랬을 때 요 수요가 증가했다 이러지 않고 식을 줘가지고 어때요?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갔다. 그랬을 때 균형점이 또 얼마나 변하는가 이런 걸 또 물어보기도 한다고요. 그럼 우리가 어때요? 수화식을 싫어하니까 막 어렵다 그러고 막 풀기 싫다 그러고 이러는 거죠 이게. 그래프로 물어볼 수도 있나요? 이 그래프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이렇게 돼 있을 때 요점이 어때요? 수직으로 올라갑니다. 막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수직으로 내려갑니다. 옆으로 오른쪽으로 갔어요. 왼쪽으로 갔어요. 어떤 일이 생겼어요? 하고 물어볼 수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긴 거예요? 요 공급은 요점을 통과하려면 이렇게 돼야 되죠. 감소했고 수요는 증가하고 증가해서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우측으로 가야 되니까. 그럼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은 감소하는 이런 일이 생긴 거죠. 그런데 여기가 수직으로 올라갔다는 건 양의 변화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럼 양의 변화가 없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요 힘의 크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아야. 양은 항상 화살표 방향 그대로 가겠죠. 위로 갈 때 위로 가고 아래로 갈 때 어때요? 아래로 가니까 힘의 방향 크기가 똑같아야 되는 거죠. 힘의 크기가 똑같으면 이제 가격은 무조건 뭐하고? 상승. 위로 올라가고 공값 아니니까. 양은 어때요? 위로 아래로인데 힘의 크기가 똑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걸 줘가지고 어때요? 여러분에게 또 물어볼 수도 있고. 표현은 다양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로 물어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또 뭐 물어볼 것 같아요? 이제 하나 남은 거 요거 더덜 문제. 수요가 뭐한다? 여기 이렇게 돼 있으면 수요가 증가한다. 공급곡선 이렇게 생겼잖아요. 세워져 있는 놈 있고 누워있는 놈 있고 그때 수요가 뭐 했다? 증가했다. 증가는 우측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가격이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 떠들었는데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올라간다고 갑자기 내려간다 이래버리면 이제 미쳐버리고 이러는 거죠. 얘. 그럼 안 미치게 생겼어요. 지금까지 떠들었는데 그렇잖아요. 수요가 증가하면 적어도 가격은 올라간다고 지금까지 떠들었으니까 이제 올라간다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 뭐요? 더냐 덜이냐를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공급이 누워있는 건 탄력이잖아요. 세워져 있는 건 뭐라고요? 비탄력이잖아요. 어디가 더 올라갔어요?
여기는 여기까지밖에 안 올라갔잖아요. 근데 여기는 여기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어떨수록 비탄력일수록 가격 변동폭이 크다고 떠들어댄 거예요. 맞나요? 그럼 수요가 감소하면요. 가격 하락하겠죠. 어디가 더 많이 하락했어요? 아, 비탄력일 때 여기까지 내려왔잖아요. 탄력일 때 여기까지 안 내려왔죠. 더 많이 내려왔잖아요. 그 세워져 있으면 뭐의 변동폭이 크다고 계속 떠들어댄 거예요? 가격 변동폭이 크다. 누워있는 거에 비해서. 근데 누워있으면 뭐의 변동폭이 커요? 양의 변동폭이 큰 거. 이거는 세워져 있으면 비탄력은 양의 변화가 적은 거니까. 그래서 그런 거 알아달라고요. 그런 거 알아달라고 그래서 네 그랬으면 이제 32번은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자, 32번 보자고요. 예. 자, 옳은 거 1번.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어떨수록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은 덜 상승한다. 조금 전에 봤죠? 예, 수요가 증가할 때 우측 갔을 때 공급이 어떨수록 이렇게 비탄력 세워져 있을수록 가격은 더 상승한다는 거 지금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덜이 아니고 더 그래야 되죠. 2번. 수요가 감소할 때 지금 전에 배웠잖아요. 공급의 가격 탈수이 어떨수록 비탄력일수록 가격은요 더 하락한다. 맞죠? 더 많이 하락한다고 비탄력일수록. 그러니까 이게 세워져 있으면 비탄력이면 가격은 더가 된다는 거예요. 변화폭이. 자, 3번. 공급이 증가할 때 수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은 덜 하락한다. 공급이 증가하면 공값 아니잖아요. 가격은 하락이라고요. 그런데 더냐 덜이냐를 따져보는 거죠. 그러면 그래프 한 그려봐요. 수요 곡선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 놈이 있죠? 누워있는 게 있죠? 그러면 세워져 있는 걸 뭐라 그래요? 비탄력. 누워있는 건 탄력.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때 공급이 이렇게 있었다. 공급곡선 여기에. 그럼 균형점이 여기 있었겠죠? 근데 공급의 증가는 공급곡선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우측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측으로 가면 요점하고 요점이 됐잖아요. 어디가 더 하락했어요? 세워져 있는 놈이 더 많이 하락했죠. 이게 공급곡선이. 그래서 비탄력일수록 뭐의 변화폭이 크다? 가격 변화폭이 크다. 그래서 비탄력일수록 가격은 더 하락한다 그래야 되겠죠. 자, 4번. 공급이 가격에 대해서 완전 비탄력이에요. 그럼 수요가 증가했어요. 가격은 어떻게 돼요? 가격은 상승인데 뭐만 상승하는 거 이때는? 공급이 가격에 대해서 완전 비탄력은 세워져 있는 거 아니에요? 이때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었는데 증가는 우측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뭐만 왕창 올라갔어요? 가격만. 이렇게 세워져 있으면 가격 변화폭이 큰데 완전히 세워져 있으면 가격만 변한다는 거 알아달라는 거예요. 양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그 뜻이에요. 근데 반대로 5번에서 수요가 가격에 대해서 완전 탄력이라고 써놨죠? 그럼 수요 곡선이 어떻게 생겼어요? 완전히 누웠잖아요. 이랬을 때 뭔 일이 생겼어요? 공급이 감소죠? 좌측으로 갔다고 이렇게. 그러면 뭔 일이 생겼어요? 가격은 변화가 없고 뭐만 왕창 변한 거예요? 양만 왕창 변했다는 거. 누울수록 양의 변화폭이 커지고 가격 변화폭은 작아지는데 완전히 누워버리면 가격은 변하지 않고 뭐만 변하는 거예요? 양만 변한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가격은 상승한다 이런 이상한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옳은 답은 2번이다. 자, 33번. 부동산의 수요 곡선 P는 마이너스 QD 플러스 100이다. 그 말은 우리가 이제 그걸 통해서 뭘 알으란 소리예요?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 알으라 이 소리예요. 맞죠? 그 다음에 또 뭐 알아야 돼요? 공급 곡선 P는 EQS잖아요. 앞에 플러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돼요?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은 얼마인가를 물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뭐하고 우하향하고 하나는 뭐하고 우상향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었을 때 지금 식을 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식으로 줘가지고 이건 지금 어때요? 균형점을 구하라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균형점을 구하라는 문제는. 그러면 P는 100-QD 이렇게 되는 거죠. 100-QD 이렇게 되는 거고 P는 10 플러스 EQ에서 똑같은 거죠. 이게 이렇게 자리 바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우상향이고 요거는 우하향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만나는 점에서는 뭐가 같다는 거 알죠? QD하고 QS가 같다는 거 알잖아요. 맞나요? 그럼 요거 변형해서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럼 QD는 100 마이너스 P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요. 근데 QS하고 같으니까 요 QS에다가 뭘 써도 돼요? 10P는 10 플러스 2 QS 대신에 QD 써도 되잖아요. 요거 100 마이너스 P 이렇게 써도 되죠. QS 대신에 QD 그대로 썼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P는 10 플러스 200 마이너스 2P가 되겠죠. 자, 넘기면 얼마요? 3P는
P는 얼마예요? P가 70이네요. 그럼 70이니까 여기다 P에다가 70 쓰면 여기는 30이 되겠네. 100에 30 빼야 되니까. 그래서 요 양은 똑같은 거니까 지금 어때요? 30. 그래서 가격은 얼마고? 70. 균형 거래량은 30이 되겠다. 이렇게 해서 구하라 하는 게 지금 33번 문제고, 자 34번 문제는 개별 수요를 다 합하면 뭐가 된다고 하는 거 배웠죠? 시장의 수요가 된다. 기억납니까? 개별 수요를 다 합하면 시장의 수요가 되겠죠? 그럼 그와 관련해서 안양의 아파트 시장의 동일한 수요함수 QD는 10-P가 있네요. QD는 뭐가 있다고요? 10-P. 요게 있고, 자, 그 다음에 P를 갖는 10인의 수요자와 동일한 공급함수 QS는 2P-5를 갖고 있는 5인의 공급자가 있다. 10인이네요. 미안해요. 자, 잘못했어요. 와, 큰일 났어요. 한번 잘못 읽으면 엄청 욕할 것 같아요. 자, 똑바로 읽을게요. 자, 요렇게 돼 있죠, 지금. 맞나요? 요렇게 돼 있는데, 요게 개별 수요 함수고, 수요량이 요렇다는 건데, 요게 지금 몇 명이 있다고 돼 있어요. 10인의 수요자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다 곱하기 뭐 하면 돼요? 곱하기 10 하면 되는 거지. 공급자도 몇 명 있다고요? 10명. 똑같이 공급 곱하기 10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요거는 얼마예요? QD는 100-10P가 되겠죠. 여기 QS는요? QS는 20P-50이잖아요. 그러면 균형점에서는 같다 그랬잖아요. 이걸로 놓으면 되지 뭐. 이해되셨나요? 그럼 요거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대입하면 20P-50은 100-10P가 될 거 아니에요. 넘기면 30P는 150이에요. 따라서 P는 얼마? 5. 그럼 P가 5니까 여기다 P에다 5 대입하면 100에서 50 빼는 거네요. 그럼 Q는 얼마? 50. 자, 따라서 답은 1번. 자, 35번. 자, 그래서 이런 식이 나왔을 때 별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거 뭐 이것들 하나씩 풀면 되는 거다 이런 것들. 예. 자, 35번. 예, 그래서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문제를 이길 수 있어야 돼요. 문제한테 치면요. 계속 이런 식만 보면요. 아이 무서워라. 그러면요. 얘가 모의고사 나올 때마다 나와가지고 어때요? 막 열받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기왕 할 거 어때요? 이겨야죠. 자, 35번. 어떤 적의 시장 공급량 QS는 100이다 이런 말이 있죠. 학계론에서 공급 함수를 줄 때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는 우상향의 공급 함수를 줄 수 있고 하나는요. 수직의 공급 함수를 줄 수 있어요. 이렇게. 맞죠? 그러면 이때 공급함수는 QS는 100이라고 줘놨잖아요. 요 말은 100에 딱 정해져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어떤 공급곡선이다? 수직의 공급곡선을 줄 때 이렇게 주는 거예요. QS는 100이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토지의 시장수요함수 QD1이 있는데 500-2P에서 400-2P로 변화했답니다. 시장의 균형 가격을 얼마만큼 감소하겠는가? 그러면 요게 QD1이 있는데 요 놈이 지금 500 뭐라고요? 2P였대요. 근데 뭐로 바뀌었다고요? 여기 QD2 이렇게 해가지고 400-2P로 바뀌었대요. 밑에 내려와 있으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럼 요 점 구할 줄 알아요? 몰라요? 설마 몰라요는 안 나오겠죠? 요 점은 QS하고 뭐가 같으니까 QT가 같으니까 그대로 요거 대입하면 되잖아요.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100은 500-2P잖아요. 요 놈하고 요 놈이 같은 거니까 그대로 대입하면 100은 500-2P니까 넘기면 2P는 400인가요? P는 얼마요? 200. 원래 200에 있었네. 그런데 이렇게 변한 거 아니에요. 변했으니까 한 번 더 뭐 하면 돼요? 얘하고 이제는 얘하고 또 만난 거니까 같다고 놓으면 되죠. 그럼 100은 400-2P 넘기면 2P는 300. 따라서 P는 얼마? 150. 얼마만큼 변했어요? 50만큼. 답은 몇 번? 2번. 이렇게. 그러니까 요 균형의 변동을 물어볼 때 수와 식으로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걸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36번은 경기도 수원 지역 아파트에 대한 수요 함수와 공급 함수가 각각 QD는 100-2P하고 QS는 10% 4P였으나
소비자의 아파트에 대한 선호 변화로 수요함수가 QD는 80-3P로 변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그러니까 요번에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진다는 거예요? 하나는 우하향, 하나는 우상향이죠, 지금. 그래서 공급함수가 지금 뭐예요? QS는 요 놈이죠. 공급함수가 QS는 10 플러스 이해되셨죠? 우상향하는 공급함수란 뜻이에요. 그리고 원래 수요함수 QD가 뭐 있어요? QD는 100 마이너스 2P잖아요. 그럼 요게 만나는 균형점 구할 줄 알아요? 지금까지 계속 구했죠? 갖다 놓고 구하면 된다 이렇게. 갖다 그래서 요거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10 플러스 4P는 100 마이너스 2P 넘기면 6P고 넘기면 90이고 P는 얼마? 15. 요렇게 있었네요. 15P가 15면 Q는 얼마? 15 쓰면 30 빼야 되니까 70 요렇게 돼 있네요. 요렇게 돼 있었는데 뭔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수요함수 QD가 80-3P로 변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럼 요게 QD가 양이니까 양이 줄어든 거 아니에요. 100에서 일단 줄었죠. 그러니까 우측으로 갔겠어요? 좌측으로 갔겠어요? 좌측으로 갔겠죠. 그러니까 수요 감소예요. 답을 시간이 없어 찍더라도 수요가 이거 감소했다 그래가지고 어때요? 가격하고 양이 뭐 되는 거? 다 줄어드는 거. 수요 감소하면 이렇게 된다고 배웠으니까. 그럼 답을 찾더라도 4번이나 5번 중에 하나 찾아야 되겠죠. 시간 없으면 둘 중에 하나 찍고 와요 그냥. 예, 그래서 근데 남는 게 시간이다 그러면 하나씩 뭐 해봐야 돼요? 계산을 해보라는 거 이렇게. 그럼 요 점 구할 줄 아나요? 근데 요거하고 만났으니까 또 요번에는 요 놈하고 또 뭐하고 두 번째 식이 뭐예요 이게? QD는 80 마이너스 3P죠. 요거하고 어때요? 같은 거 찾으면 되잖아요. 그럼 여기 그대로 10P 여기다 10 더하기 4P는 80 마이너스 3P니까 넘기면 7P는 70인가요? P는 10이네. 그럼 11대 여기다 10 대입하면 50이네. Q는 50. 그래서 답은 몇 번이죠? 균형 가격은 5만큼 하락하고 거래량은 20만큼 감소한다. 단위가 만원이면 5만원이겠네. 답 5번. 37번. 또 무슨 내용이에요? 똑같이 수요함수 P는 800-2QD에서 P는 1000-2QD로 변했다. 공급함수 QS는 200이다. 그럼 QS는 200이라는 말 의미 아시죠? 공급곡선은 어떻게 생겼다? 수직이다 이 뜻이잖아요. 그럴 때 균형 가격과 거래량 변화에 관한 설명은 옳은 것 이래 물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생각을 해보세요. 얘가 지금 수요가 증가한 거요 감소한 거요? 지금 가격이 800에서 2000으로 올라가 있잖아요. 그럼 수요가 뭐 한 거요? 증가했으니까 가격이 올라갔겠지. 그럼 뭔 일 생겼겠어요? 가격은 오르고 거래량은 변화가 없고 그거 찾으면 되잖아요. 그럼 답은요? 5번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산은 여러분이 알아서 해보고 변화된 거는 일단 답은 찍어놓고 이렇게 계산하려면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일단 답부터 찾으면 되잖아요. 답 가격 오르고 거래량 변화가 없는 건 5번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산은 여러분이 해보세요. 이제 균형점 변동 이야기니까. 자 넘어갑니다. 38번 A 지역 아파트 시장 수요함수 P는 900-QD고 공급함수 P는 100 플러스 QS다. 자 총수입은 얼마인가 이래 물었어요. 그럼 뭘 구하면 돼요 이거는? 하나는 뭐 하는 거고 우하향하는 수요곡선이고 하나는 우상향하는 공급곡선이라는 거 알죠? 그럼 만나는 점이 균형점이잖아요. 그럼 균형점 구할 줄 알죠? 그거는 어떻게 하면 돼요? P는 900-QD고 여기 P는 100 플러스 QS고 그럼 이 QS하고 QD가 같으니까 변형해서 QD는 900 마이너스 P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요 놈을 그대로 여기다 대입하면 되잖아요. 그럼 P는 어떻게 돼요? 100 플러스 900 마이너스 P니까 넘기면 이 P는 1000이네요. 따라서 P는 얼마죠? 500. P가 500이면 여기는 얼마가 되겠어요? 양은 P가 500이니까 여기도 500 쓰면 여기는 400이 들어와야 되겠죠? 여기는 400이 되겠네요. 그러면 지금 여기가 수요곡선에서 요 점이 지금 수량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500일 때 400만큼 수요하고자 한다고요? 그럼 요게 뭐가 돼요? 총수입이 되겠지? 곱하기 하면 사각형 면적이.
그래서 수강료에다 수강생수 곱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계산하면 얼마예요? 20억인가요? 예, 그래서 답은 4번 20억 원 이렇게. 자, 넘어갑니다. 예. 자, 39번. 어떤 지역의 아파트 시장에서 아파트 균형 가격을 하락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오른 것은 하락. 가격이 하락한다는 것은 여기에서 아까 우리 계속 배웠죠? 가격이 하락한다는 것은 어떤 경우예요? 수요가 뭐하고? 감소하고 공급은 뭐 할 때? 증가할 때 공값 안에서 가격이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격 하락 요인을 물었으니까 수요는 뭐 해야 되고? 감소하고 공급은 증가해야 요렇게 되는 것이 가격 하락 요인이라는 걸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 하락시킬 수 있는 요인 물었으니까 1번 지역 주민들의 소득이 증가했다? 그럼 수요는요? 증가하니까 가격 올라가겠죠? 예, 이건 아니고 우리가 찾는 거. 2번 지역 주민들의 인플레 심리가 확산된다. 인플레 심리가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가격 상승에 대한 예상이에요. 인플레라는 거는 가격이 올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가격 상승이 예상되면 수요는 어떻게 되죠? 오르기 전에 사자 그래 수요는 증가. 증가하니까 이거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니죠? 가격 상승 요인이에요. 그 다음에 3번 시멘트 가격 하락으로 인한 생산 요소 가격 하락. 생산 요소 가격 하락하면 생산비가 적게 드는 거죠. 생산비가 적게 들면 공급은 증가. 우리가 찾는 거네. 그게 가격 하락 요인입니다. 답은 몇 번? 3번. 자, 대체주택인 빌라에 대한 수요 감소예요. 그럼 빌라 사는 거예요? 안 사는 거예요? 안 사. 그죠? 그럼 뭐 사러 와야 돼요? 아파트 사러 와야죠. 아파트 수요는 증가예요. 그럼 어디로 가죠? 우측으로 가죠. 자, 따라서 4번 틀렸고 5번 지역의 세대수 증가 역시 수요 증가가 되겠어요. 자, 40번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다음 중 거래량이 감소하는 경우로 오는 거. 거래량이 감소한다는 건 양이 감소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수요도 감소, 공급도 감소. 요렇게 돼야 양이 감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뭘 찾으라는 거예요? 양이 감소하려면 수요도 뭐다? 감소. 공급도 감소. 요 놈에 해당하는 걸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1번 소비에 있어서 대체재 가격이 상승했대요. 어떻게 읽으면 돼요? 소비니까 대체재가 비싸졌네. 안 사. 무엇을? 대체재를. 그럼 당해 제한은 사러 와야죠. 둘 중 하나 선택이니까 당해 제한 수요 증가. 우리가 찾는 거 아니네요. 예, 1번 틀렸고 2번 구매자들에게 보조금 지급하면 수요가 증가하겠죠. 그럼 거래량도 증가하는 거고 생산 기술이 발달하면 공급이 증가하겠죠. 그러면 거래량도 증가할 거고 소비자들의 소득이 증가했다. 그러면요. 수요가 증가할 거고 이것도 아니죠. 판매자들에게 조세를 부과했다. 그러면 공급이 감소가 되겠네. 그러면 거래량도 감소. 답은 5번 이렇게. 41번 이상기후로 인해서 오징어 저 싫어합니다. 싫어하는 건 안 풉니다. 넘어갑니다. 학개론에서 오징어 별로 안 좋아합니다. 42번에 있는 아파트 좋아합니다. 학개론. 그러니까 오징어는 여러분이 알아서 풀어보시고 자 아파트로 갑니다. 자 A 지역 아파트 매매 시장에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의 변화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것은 자 뭐의 균형의 변동을 지금 말로 물어보고 있는 거죠. 앞에서는 수화식으로 물어봤고 말로 물어보고 있어요. 근데 단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과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의 균형 상태를 가정한다 이런 말이 있죠. 자 그때 1번 공급이 불변이고 자 공급이 불변이라는 말은 공급 곡선이 수직이다 이런 뜻인가요? 아닙니다. 공급 곡선이 수직이라는 뜻은요. 요거는 아까 공급량이 정해져 있다 이렇게 표현했죠. 공급량이 불변이라는 뜻이에요. 요거는 공급은 선이라 그랬잖아요. 아까 가로 안에 분명히 줘놨잖아요. 공급 곡선은 어떻게 생겼다고? 우상향한다고 줘놨잖아요. 그러니까 우상향하는 요 선의 변화가 없다 그 소리예요. 그 말 이해됐나요? 얘가 우측이나 좌측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이게 공급이 불변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공급량이 불변이라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됐죠? 그러면 공급량이 불변이면 수직인 거고 이건 공급이 불변이니까 공급 곡선 자체가 가만히 있다 이 소리예요. 이때 뭔 일이 생겼어요? 수요가 감소. 아까 수요는 우하향한다고 가로 안에 줘놨죠? 그게 감소니까 좌측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점에서 요점으로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되고 내려가고 거래량도 어떻게 돼요? 줄어들고 이렇게 되죠? 그것을 표현할 때 아까 말로 표현할 때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은 하락이요 거래량도 감소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그래프로 이제 안 그려도 알죠 우리가 어디로 방향이 가는지. 그러면 이때는 새로운 균형 가격은 뭐하고 하락하고 거래량도 뭐한다? 감소한다. 1번은 틀린 거 보이죠? 예, 수요가 감소했는데 가격이 올라갈 리가 없죠. 자, 2번 수요는 불변이고 이제 그 말 아시죠?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은 가만히 있고 공급이 뭐 했어요? 증가는 어디로 가는 거죠? 우측으로 가는 거. 그럼 새로운 균형 가격은 어떻게 돼요? 공값만 딱 떠올라야죠.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하락하고 거래량은 공급 증가하면 양은 방향이 같다 그랬어요. 증가. 그래서 2번도 틀린 거죠. 자, 그리고 3번 보면 수요의 증가가 공급의 증가보다 큰 경우 이렇게 써놨잖아요. 일단 이런 문제가 나오면 두 개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둘 다 증가잖아요. 그러면 거래량은 무조건 뭐요? 증가죠. 그래서 맨 끝에 있는 거래량을 먼저 보라고요. 근데 거래량 감소한다고 써놨잖아요. 그러면 가격은 비교할 필요도 없이 무조건 뭐요? 틀린 거잖아요. 짝 긋고 넘어가면 된다는 거 시험에서. 4번도 공급의 감소가 수요 감소보다 크다고 써놨잖아요. 그러면 감소죠. 그때 무조건 양은 뭐요? 감소인데 거래량은 증가한다 써놨으니까 가격은 볼 필요도 없고 무조건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짝 긋고 넘어가라고요. 시간이 부족하니까. 5번에서 수요의 감소가 공급의 감소보다 크다고 써놨죠. 그럼 일단 감소니까 무조건 거래량은 감소죠. 이제 거래량은 맞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뭘 보는 거예요? 가격을 보라는 거예요. 그럼 수요의 감소는 가격 하락 요인이라는 게 떠올라야 되고요. 공급의 감소는 공값 아니니까 가격 상승 요인이라는 게 떠올라야 돼요. 어디가 힘이 더 세요? 수요의 감소가 힘이 더 세죠? 그럼 가격 하락 요인 쪽이 힘이 더 세니까 가격은요? 하락할 거다. 됐나요? 그래서 5번은 맞다. 이렇게 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요런 게 균형의 변동을 말로 물어보면 적어도 어때요? 그건 할 수 있다. 이래 돼야 돼요. 예. 안 되면 계속 저 찾아와요. 와서 물어보고 그렇게 하세요. 예. 그렇게 말해도 몇 명 안 오시대요. 예. 제가 뭐 갖고 오라 그랬까 없었죠. 그런 거 없었잖아요. 그냥 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와서 물어보고 그렇게 하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선생님 힘들게 강의하시고 쉬시는 동안에 어때요? 아이고 그거 가서 물어보고 이러면 그거 되겠어요. 선생님 힘든데 그러면서 어때요? 저를 무척 위해 주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선생님들 참 얼마나 열심히 강의를 하시는지 어떤 선생님은 코피까지 쏟아가시면서 강의한다고 막 볼 때마다 안타깝다 그러고 저도 코피라도 쏟아야 되는데 역시는 코피도 안 쏟고 쌩쌩한지 모르겠어. 그래서 저는 쌩쌩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와서 물어봐도 돼요. 자 43번 예. 특정 주거지역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서 동시에 거래량이 뭐 했다고요? 증가했다. 가격도 오르고 거래량도 뭐 했다고요? 그럼 어디에요 여기서? 가격도 오르고 거래량도 증가하고 이건 뭐죠? 수요가 뭐 한 거요? 증가한 거잖아요. 요거 하나 달라는 거요. 그럼 수요 증가 찾으라 이 소리겠죠? 옳은 거. 자 1번 소비에 있어서 아파트와 대체관계에 있는 재화 수요 증가. 그럼 당해제와 수요 증가예요 감소예요? 그 써놨잖아요. 대체제가 지금 샀다고. 대체제는 둘 중 하나 선택이니까 대체제 수요가 증가했으니까 당해제와 수요는 감소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수요 감소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니죠? 수요 증가 찾아야 되는데 2번 소비에 있어서 아파트와 보안관계에 있는 재화가격 상승. 이제 읽어봐요. 뭐라고 읽어야 돼요? 이해되셨죠? 보안제가 비싸서 안 사. 그러면 보안은 함께 가는 거니까 당해제도 안 사. 이래야 되니까 수요 감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니죠? 우리 수요 증가 찾아야 되는데 3번 소비에 있어서 아파트하고 대체관계에 있는 재화가격 상승. 이제 좀 눈에 들어옵니까? 그래서 아파트 대체관계에 있는 재화가격이 상승하니까 대체제가 비싸졌죠? 안 사. 그러면요 아파트 사러 와야죠. 당해제 아파트 수요 증가죠? 우리가 찾는 거네.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
그래서 여기 이런 문제에서 대체제하고 보완제가 빨리빨리 안 되면 되게 힘들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읽을 때 빨리빨리 이제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3번이 맞는 말입니다. 자, 4번. 아파트 생산에 투입된 요소 가격 하락. 그럼 공급 어떻게 돼요? 공급이 증가죠. 생산 요소가 공급이 증가하면 여기에 문제점은 가격이 어때요? 하락하니까 우리가 원하는 가격 상승이 안 나오죠. 자, 그래서 이거 틀렸고. 5번. 아파트 건설 기술이 진보했대. 역시 공급 증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답이 아니네요. 답은 3번. 자, 44번. 균형 가격과 거래량 오른가고 물었어요. 자, 1번. 생산 요소 가격이 상승하면 균형 가격이 상승하고 거래량은 증가한다. 자, 생산 요소 가격이 상승하면 그걸 어떻게 읽어야 돼요? 공급이 감소하면 이렇게 읽어야죠. 공급의 감소. 생산 요소 가격이 상승했으니까. 그럼 공급이 감소하면 공가 안에서 가격은 올라가고 거래량은 감소. 그러니까 1번 끝에 있는 증가가 틀렸네요. 자, 2번. 일반적으로 소득이 증가하면 다르게 하면 수요가 증가하는 거죠. 소득이 증가했으니까. 그러면 가격은요? 가격은 상승, 거래량은 증가가 되겠죠? 예, 2번 틀렸고 3번. 보완제 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요 변화와 기술 진보가 동시에 발생하면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은 감소한다. 자, 보완제 가격이 상승했대요. 그럼 수요는 어떻게 돼요? 수요, 당해제와 수요를 아는 거 보는 거죠. 지금 보완제 가격이 비싸서 안 사 그러니까요. 당해자도 같이 안 사. 수요 감소죠. 공급은 어떻게 됐어요? 기술이 진보했으니까 공급은 증가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 가격과 양은 어떻게 돼요? 아래로 해놓고 위로 해놓고 하나만 뒤집어 주세요. 공가반. 이해됐나요? 그러면 가격은 뭐하고? 가격은 하락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락하고 거래량은 알 수 없다. 이렇게. 뭐 괜찮아요. 아래로 말면 돼요. 자, 그래서 뭐 감소도 하락이든 좌우죠 아래로. 그래서 어때요? 가격은 하락하고 거래량은 알 수 없다. 그래야 된다고요. 자,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 대체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요 변화와 건축비 하락이 동시에 발생하면 균형 가격은 알 수 없고 거래량은 증가한다. 자, 대체재 가격이 상승했어요. 이제 빨리빨리 봐요. 대체재 가격이 상승하니까 대체재가 비싸졌죠? 비싸면 안 사. 그럼 당해제와 수요는 증가. 둘 중 하나 선택이니까. 공급은 건축비가 하락했으니까 공급은 증가.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 위로 해놓고 하나만 뒤집어 주세요. 공가반. 이렇게. 자, 그럼 어떻게 됐어요? 양은 무조건 뭐요? 증가. 가격은 알 수 없다. 자, 따라서 4번 가격은 알 수 없고 거래량은 증가한다. 이게 답이네요. 자, 5번. 이자율의 인상으로 인해서 수요 변화와 용적률 및 건폐율 감소량 공급 변화가 동시에 생겼다. 이자율 인상했다는 말은 수요가 뭐 한다는 소리고 감소한다는 소리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건축비가 어떻게 됐다고요? 용적률 건폐율이 감소했죠? 그러면 이거는 공급이 늘어나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죠? 예, 이렇게 되면 가격과 양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어요. 양은 무조건 어때요? 거래량 감소죠? 가격은 아래로, 요건 위로죠? 이제 알 수 있죠? 요거는 알 수 없다. 그래서 가격은 알 수 없고 거래량은 감소합니다. 5번은 틀렸네요. 자, 5번 문제는 아까 풀었어요. 균형점이 뭐 했다고요? 수직 상승했다. 그럼 수직 상승했다는 말은 아까 배웠죠? 균형점이 수직 상승했다는 말은 여기가 균형점인데 얘가 수직으로 위로 올라갔다. 그러려면 공급은 뭐 해야 되고 감소해야 되고 수요는 증가해야 되는 거죠. 그럼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가 되면 가격과 양이 어떻게 됩니까? 물어본 거죠. 양은 어떻게 돼요? 방향 그대로니까 여기 알 수가 없는데 수직으로 올라간다는 말은 양의 변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양의 변화가 없으려면 힘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똑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가격은 무조건 어떻게 되고 가격은 무조건 올라가는 거죠. 공값 아니니까. 그래서 누가 힘이 세는 상관없이 가격은 무조건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양이 똑같이 변화가 없으려면 얘는 요렇게 되고 얘는 요렇게 되는 거니까 힘의 크기가 어때요? 똑같아야 불변이라 그랬죠. 그래서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 영향이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동일한 경우 답은 몇 번? 2번이 되겠다. 자, 46번 이제 다 풀었어요. 그래서
46, 7, 8, 9, 50번은 이제 앞에 배운 내용 그냥 쭉 정리하는 거예요. 쉬었다 합시다. 예.